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대 주변에 중학생 수십 명이 끼리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학생 한 명이 뒤쪽에 서 있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업 과제를 진행하는데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해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부탁을 하니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흔쾌히 승낙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리고 서울 생활에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핵심은 서울 생활의 좋은 점을 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가리키면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방 도시에 비하면 문화예술, 공연이나 강연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에 종로 3가에서 시청 방향으로 걸어보았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중장년 밴드 그룹이 7080 세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 광장이라는 주제로 옐로비 5인조 그룹이 생기발랄한 율동과 노래를 선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이러한 문화 예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고맙습니다. 서울이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조선의 600년 도읍지로서 역사를 품은 도시인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곳곳에 문화재와 유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저는 한양도성을 반드시 가보아야 할 장소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바라보면 경복궁 뒤편에 맑고 깨끗한 산이 있습니다. 지리 시간에서 배웠던 북현무에 해당하는 백악산인 것이죠. 동쪽으로는 좌청룡 낙산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우백호라 할 수 있는 인왕산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남주작, 남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지리 사상을 감안하고 지세와 지형을 이용해서 계획된 곳이 오늘날 서울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1000만에 가까운 도시 중에서 서울과 같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도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양도성은 훌륭한 문화유산이자 서울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역사를 상징하는 어떻게 볼까요? 아주 자랑스러운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92년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양을 도읍지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백악산 아래에 경복궁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듬해 1396년에는 도읍지를 경계로 표시하고 외부 침입 방어를 위해서 한양도성이 축조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은 백악산, 낙산, 남산, 그리고 인왕산 이 4개의 산을 연결해서 축조되었는데요. 길이가 18.6km가 되는 성벽입니다. 전 세계
성벽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조선이 수명을 다한 1910년까지 514년 동안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축성에는 전체 구간을 97개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구간은 천자문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지방 군현별로 공사 할당이 되었습니다. 또 공사 실명제가 채택이 되어서 구간별로 책임자와 감독자 이름, 군과 현 이름이 성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태조 때 처음 축성할 당시에는 평지에는 흙, 토성으로, 산지는 돌, 석성으로 쌓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요. 총 97일 동안 주로 경상, 전라, 강원도 지역 장정을 동원해서 약 20만 명을 동원해서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 후 세종 때 개축할 때는 흙으로 쌓은 구간을 석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 일부가 무너졌고요. 숙종 때에는 전면적으로 보수와 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양도성 축성과 관련한 자료는 조선왕조 실록이나 성정원 일기, 그 밖에 일성록 등 여러 군데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성벽 규모를 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금정산성이 둘레가 17km이고요. 남한산성은 12km 정도입니다. 북한산에 있는 산성은 돌로 쌓은 성벽 길이가 8km 정도 됩니다. 반면에 한양도성은 둘레가 18.6km에 해당되어서 남한에서는 가장 긴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모두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으로는 흥인지문과 도니문, 숭례문과 숙정문이 있었는데요. 각 이름에는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위와 인의 예지 신이라는 5가지 기본 덕목을 따서 글자를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과 의라는 2글자를 각각 사용해서 나라가 조화롭게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의 2글자를 담았습니다. 그 결과로 흥인지문, 도니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고요. 예를 숭상하는 의미에서 숭례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은 도성 안팎, 꽃과 버들을 보면서 풍류를 즐겼습니다. 백성들은 한양도성 길을 따라서 경치를 감상하는 순성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요즘 순성을 하는 사람들은 등산이나 역사문화 탐방 목적으로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7월 중순에 낙산 구간에 가보았습니다. 한성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고갯길을 올라가면 낙산 구간 진입로가 나타납니다. 성벽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시기별로 다르게 축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산 정상에 서면 아래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보이는데요. 조망을 흐리는 건물이 있어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바로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건물이죠. 다시 낙산 자락을 따라서 내려가면 한양도성 박물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성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시간 정도면 낙산 구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요. 낙산공원에서 이화마을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이곳 마로니에로 연결이 되니까 산책 코스로는 안성 맞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시대 한양을 대표하는 도시 경관으로서 500년 이상 지속된 사회문화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실현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도성에 얽힌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도성을 단순히 조상이 남긴 흔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가꾸면서 문화예술의 공간,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한두 시간 또는 반나절 정도로 한양도성 탐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